잘키우자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열공을 하고 있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0년 8월 16일입니다. 앞으로 한 달 뒤면은 여러분들은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또 준비도 하고 나름대로의 대책도 세우고 점수를 잘 받아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어떻게 치르는 것이 앞으로 수능을 보는데 도움이 될까,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물론이고 수능 시험을 잘 치르도록 노력하고 또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이렇게 경험해본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어떤 이론적인 어디서 들은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이런 확신하에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과 또 이 목소리가 많이 다르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영상을 찍느라고 아침부터 몇 번을 반복해서 찍는지 모르겠어요. 컴퓨터를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잘못했더니까 음성이나 이런 것이 엉망이 돼 가지고요, 찍고 나니까 음성이 안 들어가고 참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도 오늘은 한 달을 앞둔 이 시점에는 꼭 이 영상을 꼭 올려서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니까요, 늦은 시간에 이렇게 겨우 응급조치를, 토끼를 집어넣어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듣는데 거리감이 있으시더라도 양해 바라고요. 우리가 공부를 해오면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르고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르고 또 각종 모의고사를 치를 때마다 여러분들이 크게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의고사가 곧 내 수능 점수다 하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올인을 하면은요, 전체적인 수험 준비에 큰 차질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조심해 달라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수험생들은 모의고사를 위한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자기가 공부 계획을 잡아서 쭉 이렇게 수능 때까지 계획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과연 어떤 점수를 얻을 것인가, 물론 공부는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6월 거하고 9월 것은 평가원에서 치르니까 이 점수가 곧 내 수능 점수다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피치를 올린다 그래서 공부하던 계획, 지금까지 공부를 쭉 해오던 계획대로 해오던 것을 중단을 하고 이 점수를 좀 올려보자 하고 뭐 모의고사 문제를 푼다든가 이러면서 예행 연습을 하는 거겠죠. 물론 그렇게 하면은요, 그 9월이나 6월 평가원 시험에 조금이라도 도움은 됩니다. 점수를 올리는데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땐 이건 더 받을 수 있는 점수의 흐름을 깨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고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평가원이나 모의고사 시험을 위해서 하던 공부를, 계획대로 하던 공부를 중단하고 여기에 크게 대비를 하는 것은요,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시행착오를 하는 것이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마도 올해는 그 평가원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예년에 비해서, 여태까지 쭉 평가원 문제를 만들어 왔지만 예년에 비해서 많이 골치 아프실 거다. 과연 아이들의 성적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예측이 불허가 되니까요. 예, 걱정을 하시고 아마도 그 예년에 비해서 과목별로 영역별로 난이도가 춤을 출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생 여러분들이 이 9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많이 멘붕에도 빠질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잘 본 사람들은 잘 본 사람대로 예측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9월 모의고사 문제는 수능 문제하고 난이도가 많이 다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할 기회를 잃었고 학교에 가서 공부할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아이들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 이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는 목적이 아이들의 학력 수준을 평가를 해서 거기에 적절한 시험 문제의 난이도에 맞게 출제를 하는 게 그분들의 목적이니까 고민도 많게 출제를 하겠지만요. 현실은 우리가 같이 일선에서 쭉 봐온 사람들의 현실은 상위권 애들은 예년에 못지않게 오히려 예년보다 더 재학생들의 성적은 올라가 있다. 재수생들은 물론 예년과 같이 해왔기 때문에 똑같은 수준을 이루겠지만은요. 똑같은 수준이라는 게 고3 수준보다 더 발전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년에 재수생들하고 똑같은 수준의 공부를 했겠지만은 재학생들은 그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엄청난 공부를 했고요. 또 일부 학생들은 그 온라인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학력 저하를 초래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르고 나서 그 앞으로 수능 그 결과를 가지고 수능 출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민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결과는 빤하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요. 올해 수능의 그 난이도는 결과는 빤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올해로 18년째 난이도를 예측하고 있지만요.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지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컨설팅을 받아서 지도를 하고 있지만요. 내 말을 그 개중에는 다 듣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제 그 고언을 가볍게 여기고 별도로 더 준비한다면 오히려 점수는 떨어질 수도 있다. 이 점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가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재학생의 경우 우리가 그 운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점수를 받고 못 받고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것을 떠나서요. 우리가 올해 재학생 같은 경우는 아마 태어나서 이런 타이틀이 걸린 시험을 처음 보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예년에 못지않게 아이들의 그 체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을 것이다. 상위권으로 갈수록 더 많은 체력 저하가 되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그것은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더 예년보다 더 많이 생겼을 것이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이대로 그냥 늘 하던 대로 수능장에 임했을 때는 많은 학생들이 그 체력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그리고 그 개인적인 컨디션 조절을 못해 가지고 많은 점수가 상실할 것이다. 이것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예년에 비해서 제가 참 많이 우려가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요. 모든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향이 그리고 방법이 이때쯤 되면 문제풀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풀이를 하는 시기가 대부분의 밤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학교 가서는 많이 주무시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시차 극복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그 수능 점수에서 뭐 제가 뭐 이렇게 치르면은 좋은 컨디션으로 치르면은 최소한도 30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러면 사기가 되겠지만요. 우리가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제가 하라는 대로 9월달 치르고 그리고 수능을 치렀을 때 바로 이 점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경험이 부족하고 이런 상태에서 사실 태어나서 타이틀이 걸린 시험 처음 보잖아요. 그래서 긴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체력까지 저하되어 있는 데다가 시차도 극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수능장에 들어갔을 때 아무리 멘탈이 강한 아이들도 긴장을 하고 멘붕에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을 치르는 데는요,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옛날부터 뭐 예비고사나 학력고사 때는 대박이란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수능 시험은 우리가 이게 일종의 거의 다 얕은 사고력 문제거든요. 뭐 어떤 이론 하나 배웠다고 그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 읽고 분석하고 맞냐 틀리냐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좋은 컨디션, 좋은 지적 컨디션을 가지고 시험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시차 극복을 못해서 흐리멍텅한 상태로 수능장에 임하느냐, 이건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컨디션으로 수능장에 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수능 시험하고 똑같이 치러라. 이 점을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학생들은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수능 시험하고 똑같이 한번 치러보고 그리고 진짜 수능 시험은 한번 치러본 재수생의 마인드로 느긋하게 뭐 한두 번 치러보냐 하는 식으로 들어가서 느긋하게 좋은 컨디션으로 봐서 등급의 변화를 꾀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그 재수생이나 삼수생이나 많은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학생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하루 이틀 공부 더 했다고 성적에 변화는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미리미리 열심히 하죠. 재수생들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어요. 그래서 그 삼수생도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어요. 그런 걸 다 합치면 수능에서 만점이 나와야 되겠죠.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 그렇지만은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지금 한 달을 앞둔 이 시점에서 자기가 해오던 공부의 그 계획을 일단 중지하고 그 점수 더 올려보겠다고 문제풀이에 집중을 하거나 이러지 말고 늘 하던 대로 공부를 쭉 이끌고요. 그리고 컨디션 조절해서 수능장으로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수능처럼 치르고요. 거기서 얻은 결과, 점수 결과보다도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치르느냐 그 결과를 보고 수능에서 그 개선을 하고 다듬어서 좀 더 좋은 점수를 얻고자 노력을 한다면요 분명히 등급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점 잘 이해하시리라 믿고 영상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9월달 달력입니다. 예, 우리가 이 16일 날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죠. 보통 통상적으로 수능은 17일 날 치릅니다. 그런데 평가원 모의고사는 16일 날 치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 시간적으로요. 우리가 그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은 13일 정도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라. 이날은 공부하지 마시고요.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하고 전날하고 똑같이 전주하고 똑같이 그런 마인드로 한번 치러보는 거죠. 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왔다면은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고 고갈된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13일 날 일요일은 푹 쉬면서 머리에 에너지를 좀 축적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날은 충분히 쉬시고 쉰다고 뭐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상당히 집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공부에는 크게 방해된다는 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하시고, 이날은 가족들과 함께 한두 시간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져도 좋고요. 가볍게 TV 정도를 봐도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충분히 수면을 취해라. 그리고요, 14일 날은 국어 그 모의고사 있죠? 기출 모의고사 정도를 45문제를 가볍게 치러달라. 그리고 다른 과목 그 공부는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보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일 날은요, 6시에, 이날도 뭐 크게는 공부를 하지 마세요, 낮에. 그리고 6시에 저녁 식사가 끝나면은요, 꼭 미리미리 본인이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 놓고요. 예전 같으면 큰 마트에 가서 쉬라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럴 상황은 못 돼요. 그래서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이런 산책로를 잘 물색을 해놨다가 저녁 6시에 식사를 하고요. 7시쯤 가족들과 함께 나가서 3시간 정도 산책을 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러면은 집에 들어와서 10시쯤 들어와서요. 조금 쉬다 보면 샤워를 하고요. 이러다 보면 체력이 많이 저하된 상태에서 3시간 정도 걸어서 다니면은 굉장히 피로할 것입니다. 그래서 11시에 취침에 들어가면은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에 잠이 올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아서 잠을 청했는데 눈 떠보니까 벌써 아침이네요. 이렇게 눈 떠보니까 아침이다 하는 게 가장 좋은 숙면을 취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능날 전날에 학생들은 많은 긴장을 해서 수면을 방해를 하죠. 그래서 수면을 잘 못 취하면은 다음날 좋은 컨디션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등급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시쯤 취침을 해서 아침 6시에 일어나 가지고요. 바로 샤워를 하고 씻고 그리고 저녁 아침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그 수능 완성 영어 책에 보면은 그 영어 듣기가 있어요. 이걸 집중해서 1회분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학교로 가서 아니면 수험장으로 가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컨디션 조절은 일단 성공을 했다고 봐요. 잘 이해가 가시나요? 자,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데요. 이 첫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어죠.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그 비문학 독해가 들어있는 국어 시험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긴장을 해서 사고력에 정지가 오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날에 수면을 잘 취하고 좋은 컨디션으로 들어가서요.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요. 첫 시간이다 보니까 많이 긴장들 하는 상태에서 또 자기가 제일 어려워하는 비문학부터 풀기 시작하거나 그것부터 이게 도대체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 하고 뒤져보았을 때 결코 좋은 결과를 주지는 않아요. 그것이 이렇게 봤을 때 자기가 두려워하는 무슨 과학 지문이 나왔다. 첫 문장 몇 개를 읽어보니까 야 이건 처음 보는 이상한 지문이야. 이랬을 때 아이는 그 머릿속에 멘붕이 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저거 어떻게 풀지? 이러면서 1번부터 풀면서 계속 에러를 범하게 됩니다. 첫 시간을 망하면은 둘째 시간, 셋째 시간 뭐 난 틀렸다. 그래서 더 힘들게 되겠죠. 제발 부탁인데요. 자기가 어려워하는 영역의 문제는 지쳐보지를 마세요. 그리고 쉬운 문제부터 풀어달라. 절대로 자기가 두려워하는 영역의 문제는 쳐다보지도 마라. 그리고 쉬운 문제부터 다 풀고 나서 맨 나중에 해도 충분하거든요. 이 점은 꼭 명심하시고 시험을 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우리가 이 답안지 작성을 하고 주었을 때 이미 모든 점수는 떠나서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그 다음 수학 시간을 앞두고 그 휴식 시간에 답이 맞았나 틀렸나 친구들하고 답 맞춰보고 그래서 뭘 어쩌자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다고 고친 그 시험 답안지를 고칠 수 있나요? 그거 아니죠. 이것이 잘 보면 잘 본 대로 못 보면 못 본 대로 다음 시간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애들이 답을 막 맞추고 답안지가 돌아다니지 않는 이상은 자기한테 유리한 문제만 이야기하고 뭐 그러죠. 다들 그럽니다. 지가 맞춘 문제만. 그랬을 땐 하필이면 내가 어려운 문제하고 겹쳤을 때 쓸데없이 걱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을 해서 수능장에서도 그러지 말라고 아예 국어 시험 시간이 끝나면은 귀 막고 코 막고 눈 막고 다음 시간 기다리세요. 그거 별로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또 친구들끼리 그 시간에 또 특히 여학생들 떠들죠. 한참 떠들고 나면요, 이 산소호흡이 많아지면 정신이 맹해집니다. 그 상태로 또 수학 시간에 들어가서 더 맹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제발 수다 떨지 말고 다음 시간을 조용히 기다리는 그 참을 수 있는 인내, 이거를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길러달라. 냉정함을 길러달라. 이 이야기죠.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수학을 시험지를 봤을 때 조금 공부했다 이러면 제일 먼저 보는 문제가 21번, 29번, 30번이 어렵다니 뭐 킬러니 하고 도대체 뭔가 하고 그걸 들여다봅니다. 그거 들여보는 순간에 절대로 1번 문제 풀 때부터 그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지죠. 그래서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점수까지 다 배려 놓게 됩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요. 수학 시험 볼 때 21번, 29번, 30번은 쳐다보지도 말고 치러라.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들여다봐도 결코 늦지 않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네요. 또 바보같이 제일 먼저 물론 공부를 뭐 못해가지고 찍는 수준에서는 이게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인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21번, 29번, 30번 그 만점에 도전하는 학생이라면 절대로 보지 마라. 좋은 결과 안 나온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거 끝나고요. 수학 끝나고 점심시간에는 평소에 먹던 식사량의 절반으로 줄여라. 이게 밥을 먹게 되면요.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이 싹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졸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절반으로 줄이시고요. 뭐 초코바나 뭐 초코파이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특정 상품을 언급해서 죄송하지만요. 우리가 그런 거 몇 개 준비해 가지고 배고프면 그거 드세요. 그거 드시고 뭐 시험 보다가 갑자기 굶어서 죽었다는 얘기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좀 굶어야지, 좀 시장길을 좀 느껴야지 정신이 맑아집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끝나고 점심시간 끝나고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영어 듣기잖아요. 그래서 차칫 여태까지는 뭐 듣기는 다 맞았어. 아무리 자신을 해도요. 자칫 실수를 하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뇌가 조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한 문제 놓치면 큰 낭패죠. 그래서 뭐 에너지 음료 있죠. 카페인 들어간 거 그런 거 하나 이렇게 마셔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반짝하는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부피가 작고 이게 반짝하고 그 효과 나는 거는 그 약국에서 파는 거 있죠. 이상한 약 말고요. 드링크제 그런 거 하나 사가지고 마시고 해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그렇게 잘 치르는데요. 자, 시험이 다 끝나면요. 수능 시간에 수능 시험장에서는 문제지를 안 주죠. 그렇지만 평가 원권은 줍니다. 그러면 집에 와서 그냥 내 점수가 몇 점인가 하고 막 갖다 동그라미 치고 맞추고 이 짓 하지 말고요. 자기가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했던 문제 다시 전 과목을 다시 풀어보세요. 그리고 못 풀었던 문제 다시 풀어보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수능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나서 틀린 문제 상위권일수록 몰라서 틀리는 문제가 없거든요. 나중에 다 아는 문제 틀렸다 그래요. 그래서 재수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재수해서 아는 문제 틀리는 일이 없을 거다. 그래서 재도전이 이러는데요.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그러면 상당한 점수가 그제서 풀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향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설정이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집중해서 그 시간에 문제를 풀어내는 그 능력이 가장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못 풀었다가 나중에 풀린 문제까지 똑같은 수준이라면 수능장에서 무사히 풀어내겠죠. 그 대책을 세워야죠. 뭐 점수가 몇 점이니 어느 학교 그 끝나고 나면 내가 이 점수로 뭐 어느 학교가 가능할까 뭐 별별 일이 다 벌어지죠. 뭐 어떤 사이트 들어가서 이 점수로 갈 수 있는 학교 그거요. 지나고 나면 진짜 헛웃음 나오는 짓거리들이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앞으로 수능 점수가 나오는 거는 그 3개월 뒤에요. 그게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9월 모의고사 보고요. 6월 모의고사 보고 9월 모의고사 등급이 그냥 잘 치렀을 경우에 크게 변화가 없을 거예요. 변화 없거든요. 6월 달에서 2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그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또 공부를 하고 시험 치르면 산술적으로 당연히 등급이 올라가야죠. 그렇지 않나요? 재수라면 더 등급은 올라가고 삼수라면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풀이를 하는 방법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간과하고 무조건 문제풀이만 집중을 하겠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수능 점수는 공부하는 방법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었거든요. 근데 또 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걸 이해를 못하고 또 가는 애들이 있어요. 뭐 다는 성공 못하지만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제발 시키는 대로 하는 애들은 여태까지 한 번도 잘못된 적은 없다. 대박이 난 애들도 있고요. 초대박이 난 애들도 있고요. 시키는 대로 공부해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등급을 가지고요. 3개월 동안 공부해서 9월 달에 봤는데 등급에 별 차이는 없을 거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요. 떨어졌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요. 그보다 좀 더 올랐다고 장담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평가원 거 봤을 때는 확실히 다르다. 그런데 올해는 그 평가원에서 수능 출제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고민에 빠질 것이다. 이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능을 잘 치러가지고요.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란다면은 9월 평가원 걸 치르기 위해서 하던 공부를 중단하고 그 점수 올리겠다는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요. 늘 하던 대로 하고요. 제가 도표에서 보여주었듯이 그 며칠 상간에 컨디션 조절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수능 그 시험장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오랜 경험에서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린 것이니까요. 간과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시험 앞두고 며칠을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느냐 그래서 되겠느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며칠이요 그렇게 큰 영향은 못 주고요. 앞으로 그렇게 치렀을 때 수능에는 더 큰 점수가 오는 바탕이 된다는 것을 저는 장담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럴 것 같으면 뭐 며칠 더 해서 점수 올리겠다면 한 5수 하세요. 원하는 대학 다 갈 겁니다. 공부는 수능 딱 한 방에 끝내야 되거든요. 한 방에. 그래서 많은 고등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냥 문제풀이 많이 하면 실력이 오르겠지.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셔가지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9월 모의고사 결과를 가지고 잘 평가를 하셔가지고요. 또 대책을 세워서 뭐 대책이라는 게 별거 있나요? 지금까지 계획이 잡은 게 시행착오하는 계획이 아니라면은 그대로 끝까지 차분히 가서 수능장에서 딱 한 방에 끝내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뭐 제가 오늘 영상에서 버벅거리다 보니까 오늘 다 못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대충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골자는 다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가급적이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해서 마음의 평온을 찾고요. 그 결과로 가지고 하는 스케줄을 좀 교정을 해서 수능장에 스케줄 교정하는 게 공부하는 스케줄 교정하라는 게 아니고요. 수험장에 임하는 순서요. 며칠 앞두고 하는 그 공부하는 순서, 컨디션 조절하는 순서, 그것을 배워서 할 때 여러분들은 대박이라는 걸 한번 낼 수가 있다. 이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